네,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AI 융합 학교체육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천 수주고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총회를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알차게 준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경기 광명의 철산중학교 수석교사 이태구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행사의 공모를 내고서 하루에 문자 톡이 한 100개 정도 와요. 그래서 답을 다 밤에 하고 밤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이 연구 주제, 우리 연구회가 갖고 있는 주제의 테마가 지금 현재 있는 많은 동료 선생님들, 선후배 선생님들께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부회장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연구회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지만 우리 분야도 이 주제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URR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을 때 많이 배우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면 거의 90%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시도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도하는 거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를 더 주시면 또 다른 같이 공유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못 채워드리면 어떡하나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연구 모임이 또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측에서 체육교육과의 데이터 관련된 학과들이 생겼어요.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 체육 선생님들한테 수업에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수업 사례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저희하고 돈독하게 얘기를 했고, 이 장소가 2만원 모자란 198만원짜리거든요, 문화로. 근데 저희 돈 없다고 하니까 저희 10,000원, 2만원 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회비를 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0원, 2만원에 오셨는데 얘기하니까 학회 쪽에서 본인들 돈을 다 내주셨어요. 아마 그 학회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제가 아는 관계도 있지만 이 모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체육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서칭을 하셨는데 저희 모임에서 저희는 간태 당했어요. 우리가 잘 같이 해달라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같은 책임감과 같은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실 때 저희가 인사할 시간도 없고 뭘 나눌 시간이 없어요. 멀리서 오셔서 듣고 생각하고 나중에 피드백 주시면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발표여서 제가 마이크 잡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회가 시작된 지가 20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체육 선생님들하고 또는 대학 관계자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 연구회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제와 운영 방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석박사 논문을 교육공학 융합 논문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에듀테크 활용에 되게
좀 그 생각이 좀 열려 있었다고 할까요? 단지 제가 박사 학위를 받거나 석박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체육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의 본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요. 올해 경기도에서 수석교사 이제 신규 발령을 받았는데 이런 연구의 이력들이 저에게 엄청난 플러스로 작용한 것 같아서 이 연구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했었어요. 저는 2000년도에 발령을 받았고요. 학번은 92학번입니다. 간혹 저를 너무 존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노인 수업은 많이들 아시죠? 학생들이 시합을 하고 이제 그 스크린에 이제 배들이 보여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려고 저기 그 사진은 좀 조그만데 실제 노를 구해다가 그렇게 노도 전시해 놓고 아무튼 실제로 말로 그때는 이 노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갔던 것 같아요. 성품 발품 팔아서. 그다음에 스마트 밴드는 2014년에는 중소기업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내 수업에 할 테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열심히 했고요. 그 1년 후에 망했습니다. 단 한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유튜브에 이제 교육부에서 올려놨는데 이제 실제 AI 프로그램을 이제 모션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체육 수업에 적용했었고 2022년에는 핸드 디바이스라고 이제 핸드 디바이스 손에 차면 맥박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게끔 하는 거 해가지고 이런 수업을 했었고 2023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 23년은 이제 저희 체육 쪽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는 2023년에는 스마트워치를 찬 중학생 IoT 줄넘기를 하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했던 수업들 발표했고 저는 좋은 체육수 나눔 연구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6명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예요. 올드 멤버죠. 그리고 제가 갈라쇼를 기획해서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교직 생활의 큰 어떤 기쁨이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많은 분들 알았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존채모를 먼저 아셨고 아마 그 존채모 그 유튜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그 스포츠맨십 자료들 있죠. 제가 다 편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제일 많이 그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수업 중에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회장이고요. 1대 회장님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점심에 오십니다. 큰 일이 생기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초등 선생님들이 생존성을 하는데 코로나 때 못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 연락도 받고 해서 VR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어요. 물론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무슨 협회를 가서 이런 거 하고 싶으니 이런 업체를 소개해달라. 그게 시작이에요. 다들 저희한테 업체 어떻게 했냐, 무슨 사업하냐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체육교사들이 그 필요 때문에 찾아서 시작한 거지 무언가를 뭐 할 줄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서칭과 발품, 그 다음에 입품으로 모든 걸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 프로그램 했는데 경기도에 많이 알려져서 뭐 신문도 나고 교육청에 관심 가져줘서 초등은 이렇게 했고요. IoT 줄넘기도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스마트 타운 카운터기도 만들었고 2022년부터 저희가 홍보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처음에 18명 시작했다 회원 모집도 안 했어요. 3년간은 우리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방송이나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하거나 강사 파견해 달라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체육 수업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할 때도 이제 차시별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 회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스포츠 교육학 전공이니까 이제 교육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하시는 또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또 저희가
그 벤처 협회 가가지고 추천받은 그 벤처 작은 회사들 그때 만났던 여러 회사들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저희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돈을 이렇게 투자할 때 뭐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하고 열심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제 이 카운터기는 저도 이제 수업 중에 했는데 우리가 세는 게 아닌 이 버튼만 누르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학교체육진흥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지금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총장님 연락이 돼서 6월달에 전국 단위로 소식이 날 때 저희 이번 행사 한번 내보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회원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회원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좋은 짝수 나누려고 해보니까 모든 사람을 불러서 콱 할 때 연구의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아무도 하고 자료집도 안 나눠주고 회원가입 기한 이후에 연락하시는 분들은 다 받지도 않고 왜냐하면 연구회가 커지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어가지고 내실있게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연구회비를 그전에 각자 돈 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연구회비를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을 내는 사람과 1년에 10,000원 내는 사람과 완전 차이가 있을 거다. 네, 차이가 있더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갖고 과거에 저희 전임 회장님이 좋은 체육 수업 나누는 2006년에 만들 때 6명 중에 1명이에요. 저랑 같이. 그런 인연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학교에 있을 때 IoT 줄넘기를 가지고 2달 동안 이 IoT가 이제 기록이 측정 누적이 되잖아요. 그런 대회를 했어요. 가보니까 체력왕 선발 대회라고 일주일 동안 딱 하는 걸 이제 상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oT 줄넘기를 해가지고 했더니 1학년 학생이 32,000개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21,000개 하고 그래서 진짜 교육적으로 데이터를 누적해서 관리하면서 하는 그 모든 교수 학습이 전 교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10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얘기했지만 사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학교에서 한 누적 사례 중에는 국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과 통틀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교장상 대회를 이렇게 2개월간 누적해서 하는 데도 없어요. 다 이벤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IoT, 이 스마트 러닝 또는 이 학교체육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장선생님이 이제 체육과 아니신데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이렇게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경험을 가져볼 수 있겠네. 사실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평생 체육의 기틀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운동해보는 경험.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그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디바이스나 에듀테크 또는 AI를 이용하는 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이제 우리 팀장님이 한 분인데 경기도의 6개 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IoT 줄넘기 대회를 한 거예요. 건강체육교실을. 그러면 인터넷상에 방이 만들어져요. 서로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어플에 6개 학교 학생들의 기록이 순서로 딱 떠요. 그러면 그 기록 보면서 내가 몇 등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시간 올라가거든요. 해보니까 0.8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누적이 딱딱딱 바뀌는 게 완전 실시간은 안 돼요. 기술적으로 현재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천적구라고 하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이 이름을 제가 너무너무 이 만화책이라는 책에 만화책을 보시면 감동하실 거예요. 일반 분인데 체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역량이 진짜 무엇인가 이 책을 보면 이 국가체육관 국가교육관에 뭐가 좀 달리 써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6개 학교가 각각 나름대로 했어요.
IoT 줄넘기 한 3, 지금 현재 34,000원인데 저희가 선택한 게 그걸 학생한테 아예 준 학교도 있고요. 수행평가로 반영한 학교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틈새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적용했어요. 줄넘기가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힘드니까 매연중학교는 저렇게 옷걸이로 줄넘기 거리들을 스스로 만드셨어요. 최우선생님이. 그 다음에 저는 줄넘기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빅데이터 학회가 스포츠 분야에서 학교 체육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현재 요 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계기예요. 그래서 올해가 큰 계기가 있고 또 이 빅데이터 학회 스포츠 AI 빅데이터 학회 회장님이 한국체육학회장이셨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학교체육 한 분야로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이 공간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다 내주셨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체육수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모든 데로 이렇게 조사해 보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 디바이스, IoT 줄넘기만 해도 수백 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만든 것부터 중소기업이 만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기능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후에 좋다고 하면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그걸 추천해요. 저희가 이제 회사 제품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적용을 해봐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기업들 찾아가서 이걸 만들어 달라. 그럼 이거 우리 학교체육 우리가 홍보하겠다. 저희는 수업을 후손에 홍보하잖아요. 그분들 그걸 되게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체육 수업을 개선하는데 중점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관리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정 보완도 해보고 또 이 자리에서 하는 수업들이 그런 선생님들 꽤 계세요.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 아마 저희랑 똑같은 길을 또는 비슷한 길을 걸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까지 지금 이런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만드는 거에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G마켓에 있는 거 다 서칭만 해서 특성만 정리해도 굉장히 좋다. 그런 정도를 쭉 하다 보니 조금 학교 체육 현장에 이런 걸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먼 지방에 가는데 가끔은 중간에 길도 막히고 공사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공사하는 데를 어떻게 잘 비껴가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그래서 단순한 기법이나 방법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이 있으면서도 그 방향을 갖는 게 저희 연구에서 항상 논의하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스터디하는 동안에.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미국 협회가 미국의 학생, 교사, 연구자, 체육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가입되어 있는 업체, 그러니까 단체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좋은 체육 수업, 체육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이상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체육 수업, 좋은 체육 교육을 받은 학생의 특성이에요. 저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연수받거나 하는 것 중에 이 이상에 벗어난 좋은 체육 수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단히 연구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오랜만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상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좋은 체육 수업의 이상으로 갖는 것이 현재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변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지금 개정교육과정 2022는 2015와 조금 더 이런 형태로 반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애플사에서 미국의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체육 사례, 초등 사례는 체육 선생님과 애플 테크니션이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가지고 운동을 계획해 실천해보는 능력. 최종 목적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처방하고 운동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6주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스스로 다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바꾸려면 체육교수 학습의 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중3짜리 프로젝트인데요. 이 학생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LA 있는 학교인데 LA 다저스 구장에 그 피너츠 때문에 알러지가 있어서 잘 못 경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LA 다저스 구장에 구글로 해가지고 이제 구장 그 관용석 지도를 구해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피너츠 프리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LA 다저스에 제안을 했어. LA 다저스가 겨울에 구장 관용석을 재설계해서 다시 공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됐겠죠. 이 친구들이 야구를 하지 않으면 피너츠 때문에 야구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로 고생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기본으로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갖는 체육 교육의 본질이에요. 단지 체육 수업이나 이런 제도는 너무너무 떨어져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많은 주 중에 체육을 중등 때 필수 교과목으로 하는 데가 내 학교 4개 주뿐이 없어요. 물론 다 스포츠 클럽을 우리가 더 많이 하긴 하죠. 이 애플 미래 교실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효율성보다 효과성에 집중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거에 관심을 안 돼요. 여기서는 MBD라고 하는 게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도구는 내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교육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집단지성을 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습하지 않은 사람의 집단지성은 굉장히 공동체 해악이 큽니다. 그 다음에 심의성 교육이라고 표현했지만 리얼월드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플랫폼을 이용하고 이 플랫폼 들어가시면 전 세계 우수한 수업 사례들 이제 일반 교과예요. 아니 전체 교과. 그중에 체육 파트도 있어요. 그 체육 파트 중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장애인을 위한 건강 달리기 기획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학생들이 기획해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모금 활동하는 그 마라톤 대회를 열어요. 정말 교육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리는 기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교사들은. 이 부분에서 어울리 어답터이신 분들이 저도 그런 사람들이 좀 속하잖아요. 절대 거기 매몰되면 안 돼요. 학교는 기계 얼리 어답터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사는 테크니션이 아니고 에듀케이터예요. 하그리브스라는 세계적인 교육 개혁자죠. 이분이 기술이라는 단어를 AI로 제가 바꾼 거예요. 맨 밑에 AI 가능성을 믿자. 하지만 AI에 너무 빠지거나 의존한 나머지 자신이 누구보다 더 스마트하게 교육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저항감을 가져요. 현 교육제 흐름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교육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이런 관점의 연수자료나 자료가 없어요. 다 긍정적인 걸 하잖아요. 교사들은 달라야 돼요. 왜? 직접 애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기기도 없이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체육 수업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저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늘 하는데 체육 수업을 어쨌든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반드시 구분져야 돼요. 체육교사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블럼드 시그마2 문제예요. 어쨌든 어떤 기구를 많이 사용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1대1로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 효과가 좋은 건 없어요. 면대면으로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그 교육 목적의 최고의 효율을 내요. 우리는 에듀테크로 무언가를 대신할 수는 있으나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연구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육학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의 모토고요. 현재 조직이 이렇게 돼요. 어쨌든 중부, 경기, 남부권까지 현재 62명의 전국적인 회원들이 있어요. 플랫폼이라 생각해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왔다 누구나 가는데 그 누구나 왔다 누구나 가는 이 자리에
흔적들이 남고 그 흔적들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에서 뭔가 가져가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실패하실 거예요. 실망도 클 거고. 이제 시작이에요. 아시겠지만 글은 풍성하지만 실제 좋은 사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뭐한테 얻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그래요. 네, 회사에 뭐 20%가 회사를 이끌어 간대잖아요. 감사합니다.